2023년 EBS 수능 특강 영어 26강의 4번 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내용을 쭉 적어보시면요. 소셜미디어가 감정을 구별하는, 감정을 식별하는 기술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윤리적인 우려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우려는요. 감정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피한 사람 옆에다가 자신들의 제품을 갖다 놓고 좀 언해피한 사람 옆에다가 타사 제품을 갖다 놓고 해서 감정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판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는 거. 두 번째, 감정의 비율. 저 사람은 행복지수가 99.9%야. 어떤 사람은 불행지수가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성격이 이렇다. 앞으로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의 특성, 성격까지도, 나도 몰랐던 성격까지도 거론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소송이 제기되었었대요. 자, 윤리적인 사용을 만약에 이러한 기술과 관련돼서 어떤 제3자가 이것을 사용할 때 윤리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걸 악용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요. 조금 내용이 길었어요. 자, 26강의 4번 볼 건데 첫 번째 문장에 a lawsuit이 나왔어요. 얘가 바로 소송이란 뜻이고요. has been filed. 우리 file 하면은 어떤 철하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파일 해놨어. 그러면 뭔가 스크랩할 때 쭉 거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끼워 놓듯이 파일을 철하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file a lawsuit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원래는 file a lawsuit, 소송을 제기하다의 뜻이요. 근데 소송이 제기되었대. 수동이죠? 소송이 제기되었어. regarding a patent. 바로 뭐냐면 뭐뭐에 관한, patent,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어. for a social media, SNS 회사의 software algorithm. 자, SNS 회사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에 관한 소송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뭔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 한번 해볼게요. Tha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은 자동적으로 identify, 식별해주고 and tags, 바로 태그를 달아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식별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태그를 달아준대요. 자, 여기 V1, V2로서 우리가 수일치 병렬을 잡아주시고 체크, that을 중심으로 that 뒤에 V1, V2가 앞에 나와 있는 SNS 소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꾸며주고 있다. 사진 속에 SNS,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사진을 딱 올렸어. 사진을 게시했어. 그러면 누구누구와 같이 했는지 바로 그 SNS의 친구 이름을 딱 알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도 이제 사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사진을 선생님이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쭉 올렸는데 한 장만 올렸다고 해보자. 자, 만약에 여기 사진을 올렸어. 친구와 같이 이렇게 찍었어. 이 친구와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찍었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태그가 붙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나와 함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 그치? 유나와 함께 이런 기술. 이렇게 이 친구를 딱 알아보고 바로 밑에 이제 자동으로 태그가 붙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붙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안 좋은 거지? 자, this patent, 바로 이러한 소송은, 이러한 특허는 raises, 이러한 특허가 raises, 일으킵니다, 불러 일으킵니다 라는 느낌이야. poses, 제기합니다. 뭐를 제기하냐면 poses, 제기하는데 ethical concern, 바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본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까? Because of its ability, 바로 무엇 때문에? 그것의 능력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소송,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To identify. 자,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To identify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to classify 할 수 있는 능력. 각각의 앞에 나와 있는 능력을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to identify 그리고 to가 생략되어 있고 to classify 앞에 나와 있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식별하고 classify 아까 지금 identify하고 tag했다라는 말과 식별하고 classify 분류했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classify 분류하다, 그치? 자, 그래서 분류하는 뭐를요? 감정을 딱 알아차리고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하게 됩니다. Based on 뭐를 기반해서 감정을 알아채고 감정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Classification 분류를 바탕으로 무엇의 분류를 바탕으로 뒤에 보니까 the identified individuals. 자, identified니까 식별된 아까 전에 누구를 식별했다 그랬지? 같이 찍었던 친구를 이렇게 유나와 함께 하고 알아차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식별된 개인의 분류를 기반해서 식별된 그 유나라고 하는 애를 찾았고 그 친구의 분류의 기초에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분류하는 이러한 능력, 그 알고리즘의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우려, 윤리적인 걱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The identification, 얘는 식별이란 뜻인데 이 감정의 식별이라고 하는 거, 감정의 식별,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복한 개인 또는 슬픈 개인, 행복한 감정 또는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식별은요, based on 뭐뭐에 근거되어 있는 뭐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냐면 posted photos 바로 게시된 사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딱 찍었는데 그 사진이 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항상 웃는 표정만 올리는 건 아니죠. 대부분 이제 좋은 사진을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을 올리긴 하지만 좀 이렇게 별로 찍고 싶지 않았는데 찍었던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진 안에 그 친구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게시된 사진이 게시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게시된 사진에 근거하여 행복한 개인 또는 슬픈 개인에 대한 식별은 알아차려냄은 바로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는 could intentionally be used to 뒤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자리에 creating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be used to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오느냐 아니면 ing가 오느냐에 대해서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만들어내는데 사용됩니다. 자, 의도치 않게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야. unintentionally. 자, 이 문장의 지금 주어 자체가 식별이라고 하는 주어이고요. 주어는 이러한 식별은 의도치 않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뭘 만드는데? Emotional associations. 감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감정적 연관성. 자, 뭐 하기 위하여 감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느냐? To sell or to create. 부사적인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one. 부사적인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to 이렇게 온 거야. 제품을 팔기 위해 또는 unconscious brand association 무의식적인 이런 거 적으세요. 무의식적인 브랜드 연관성 브랜드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 보시면요. 자,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렸잖아. 사진을 딱 보고 아, 얘 우울하구나, 행복하구나, 엄청 짜릿하구나 이런 것들을 감정을 식별했어. 이것이 뭐에 사용된다. 이게 이제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는 거잖아. 뭐 하는 데 사용되냐면요. 자, 이 감정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대. 뭐 하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감정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무의식적인 브랜드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감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 사진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야. 얘는 지금 해피, 얘는 지금 행복한 상황이고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어떠냐면은 좀 짜증이 나 있어.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는 거의 올리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 행복한 아이 옆에다가는 자,
자, 이렇게 광고가 옆에 게재되잖아.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게재되는데 이 광고는 본인이 판매하고 싶은 나의 자사 제품을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러한 자사 제품을 여기다가 반짝반짝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 제품과 이 행복한 얼굴에 연관성이 생기겠죠. 어떤 연관성이 생길까? 아, 이 음료 마시면 얘가 행복해지나 보다. 이렇게 온 거야. 약간 좀 짜증 섞인 얼굴이 얘가 표정이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지금 자사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타사 제품을 만약에 놔둔다고 해보자. 근데 그렇게 아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얘가 지금 짜증이 막 섞였잖아. 그러면은 타사 제품을 만약에 여기다가 두면은 아, 이 제품을 마시면 이 주스를 마시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 주스를 마시면 얼굴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그치?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시면 자, 게시된 사진에 기반하여 행복한 개인 또는 슬픈 개인의 구별은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만들어내는데 뭐를요? 감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팔기 위한 감정의 연관성 그리고 무의식적 브랜드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 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placing, 두는 것은 얘가 그냥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는 could serve. 그런데 이 자리에 serve to 하면은요, 뭐뭐에 도움이 되다 라는 표현으로 적어 놓으세요. 뭐뭐에 도움이 되다. 자, 뼈대만 볼게요. 자, 두는 것은 enhance,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를 향상시키냐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연관성. 그 브랜드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사진을 두면요. 자, near a photo. 사진 근처에 어떤 개인의 사진, 행복한 개인의 사진 근처에다가 음료 광고를 딱 위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 그 음료 광고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enhance,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자, 행복한 개인의 사진 옆에다가 음료 광고를 두는 것은 그 브랜드, 그 음료 브랜드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nversely 당연히 연결어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었는데 이번엔 반대 예를 들어볼게. 당연히 부정적인 연관성 향상시키는 거 그런 얘기 하겠죠. 예를 역으로 conversely 거꾸로 역으로 자 두는 거 placing, presenting 같은 말이에요. 자 두는 것은 자 뭐를 두는 거냐면 또 다른 브랜드를 두는 거야. 어디 옆에다가 또 다른 브랜드를 두냐면 게시된 사진. 근데 어떤 개인 unhappy. 지금 불행한 얘는 지금 불행이고 얘는 지금 행복이야. 행복한 개인 옆에는 당연히 어떻게 연관성 지어야 돼? 당연히 긍정성이 올라가고 불행한 개인 옆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halo 하면은 후광 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자, 이 부정적인 영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후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Moreover, 게다가 연결어 체크하고 거기에다가 자 더욱이 자 with this technology 이러한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러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 감정, 사람의 어떤 친구, 그 게시된 사진에서 연관된 친구를 딱 알아차리고 그 개인들의 감정을 분석해서 얘는 해피하구나, 그리고 얘는 불행하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감정식별 기술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간단하게. 감정식별 기술, SNS에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it is possible, it은 가짜 주어. 자, 그리고 to identify and 여기 뒤에 보니까는 감정 식별 기술은요. to identify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identify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해진대. 뭐를요? 개인을 알아차리는 것을 가능해지고요. subsequently 자, 이어서
또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투부정사 요 부분에서 얘도 또 진주어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병렬 구조 투부정사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투부정사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인을 식별하는 거 당연히 가능해지고 그리고 발견하는 거 가능해진대. 비율을 발견하는 거 어떤 비율이냐면 감정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이 몇 퍼센트인지 얘는 행복지수 90%인지 50%인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뭐 해놓은 이끌어 놓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에요. 그 바로 개인들이 자 draw ou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뽑아내다 또는 이끌어져 나오다 이렇게 그들이 뽑아낸 그들이 뽑아내다 draw out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추출하다 또는 뭐 보여주다 여기선 보여주다 정도 draw라고 하는 거는 끌어내는 거거든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낸 또는 그들이 보여주는 개인들이 보여주는 특정한 감정의 비율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진대. 감정 식별 기술뿐만 아니라 감정의 퍼센테이지까지 비율까지 식별하는 것이 도움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능력은요. 위에다 적어 놓을게요. 감정 식별에다가 감정 특정 감정의 비율 비율까지 알아내는 거 바로 이것은요. 자, could allow for 허락해 줍니다. 또는 하게 해 줍니다. 뭐를요? understanding 바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해를 가능하게 무엇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냐? of an individual's emotional inclination. incline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울어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경향, 의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and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지금 V1이라면 얘가 V2가 되겠네요. 자, 개인의 정서적인 의향 또는 정서적인 성향, 그치? 정서적인 성향, tendency, inclination, 감정적인 성향이나 감정적인 경향에 대한 이해를 허락해 줍니다. allow for, 허락해 주고 speak to, 바로 거론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likel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럴듯한 이런 뜻이에요. 그럴듯한 이 감정에서 뽑아내서 그럴듯한 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없이 without any consent 하면은 동의. 그리고 뒤에 보니까는 awareness니까 깨달음이죠. 자각. 이거 했네? 라고 하는 이 자각. 없이 by an individual 어떠한 개인의 동의나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자각도 없이 그냥 나의 성격을 혼자 막 분석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SNS에서 내가 사진만 올렸을 뿐인데 누군지도 찾아내더니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찾아내더니 그러면서 자기네 제품 파는데 사용을 하더니 그러더니 내 감정의 퍼센티지 다시 말해서 비율도 찾아내더니 나의 성격까지 거기다가 막 거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he promise 하면은 약속이 아니라 전망으로 갑시다. 전망. 자, 무슨 전망이냐면 이러한 user interface improvement 이러한 사용자 그대로 적으세요. 사용자 interface 발전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발전에 전망은 주어 comes. 자, comes 당연히 수일치 하셔야 돼요. 무슨 수? 단수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전망은요. 자, at the cost of 이 부분 일단 형광펜 하시고 뭐뭐를 희생하여서 오게 된다.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희생해야 올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희생해서? privacy right.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보호권이라는 것을 희생해야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에 소셜미디어 회사가 is not able to ensure 자, 보장할 수 없다면 뭐를요? 제 3자의 party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 3자의 ethical use 윤리적 사용 이러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식별하고 그 감정의 비율을 알아내는 것. 이것에 제3자의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SNS 회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어 설명할게요.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전에 대한 전망은 사용자를 알아내고 또 이렇게 각자의 개인들이 SNS라고 하는 플랫폼에 전부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개인의 성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 이러한 어떤 전망은요. 자, 뭐를 희생할 때만 올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사생활의 보호권. 그러니까 나의 성격까지 알아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럼 사생활이 완전히 다 지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생활 보호권을 희생할 때야만 올 수 있다. 만약에 SNS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뭘 보장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윤리적인 사용, 이러한 데이터의 제3자의 윤리적인 사용을 SNS 회사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사생활 보호권 완전히 포기하면 이러한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사생활 보호권이 포기되지 않고 희생되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SNS가 기술이 있다라는 거야. 개인을 알아차리고 개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개인의 감정의 비율까지 알아차려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 두 가지가 발생했다. 감정의 연관성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이것의 어떤 긍정적인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조금 짜증나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아이 옆에다가는 자신의 그 브랜드가 아니라 타사 브랜드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감정의 비율의 식별을 이용한 개인의 특성까지 거론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윤리적인 사용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사용을 SNS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생활이 침해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지의 글이었죠. 내용이 좀 많았어요.